김영록 관장님을 통해서 우리 노인복지관의 인력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도 역시 경기도 61개 노인복지관 중에 가장 작은 소규모 노인복지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2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15명이 사회복지사고 나머지가 이제 물리치료사, 영양사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호는 정규직이 13명, 그리고 계약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중에서 계약직 사회복지사는 일자리 사회복지사가 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정규직 직원의 자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TO가 발생했을 때 채용이 공고를 통해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초나 11월 말쯤 돼서 이제 아마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일자리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나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정부 지역에 일자리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3,500명 정도 활동을 하시는데 이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의 업무를 수행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은 노인복지관에 있는 사회교육, 평생교육에 대해서 평생교육과 또 재가복지 사례관리, 또 홍보, 후원 이런 쪽에 일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 평생교육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각 복지관마다 회원 어르신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한 60개에서 9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한 1,200명 정도에서 1,500명 정도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프로그램 관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외부 강사가 한 40에서 50명 정도 프리랜서 강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의 관리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채용의 또 면접에 대한 팁은 또 면접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이 있을 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노인복지관도 역시 기본적으로 4년제냐 뭐 2년제냐 뭐 이거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전혀 정보가 알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제 관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가 나면 이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레 겁을 먹지 말고 지금부터 지금 11월 달이니까 11월 달이니까 이제 12월 이제 요때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채용 공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서 이 취업을 꼭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력 구조에 대해서 또 어떤 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요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가 뭘 준비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우리 채용 시 어떤 그런 준비를, 어떤 서류, 뭐 증빙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지금 11월 달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이 서류를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훨씬 이제 편하겠죠. 예, 갑자기 이제 공고가 났는데 그때 가서 뭐 이력서를 만들고 뭐 또 자기소개서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너무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기관별로 뭐 또 대동소이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각 기관별 이게 채용 시에 준비해야 될 그 준비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속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박세나 회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취업을 할 때 채용 시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일단 제가 아동복지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셨으면 기억을 하실 텐데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릴게요. 아동복지 시설에는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동복지 실천가로서 내가 현장에 뛰어들고 싶다 하실 때는 얼마든지 다른 것도 트라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 관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일시보호소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런 시설들이 사실 생활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크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세부 종류가 나뉘잖아요. 그 생활시설에 아동 양육시설이 있고 아동 일시보호시설이 있고 아동 보호치료시설이 있고 자립지원시설이 있고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모든 시설들에 여러분들이 다 트라이 하실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 중에 이용시설에 들어갑니다. 이용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19년에 하나가 더 신생시설이 들어왔어요.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것이 아동복지시설 중에 이용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관련법은 당연히 아동복지법이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제가 나열한 것만 해도 11곳이에요. 11곳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들이 있다. 아동복지 분야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리고 2019년에 새로 생긴 다함께 돌봄센터 사이에 약간 차별성을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지역아동센터는 선별복지를 일단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동복지의 인큐베이터다.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잘 키워서 살 수 있게끔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거죠. 그럼 다함께 돌봄센터는 뭐냐? 일단 이용 연령이 달라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면 됩니다.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죠. 근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입니다. 초등 돌봄만 가능한 거고요. 그럼 다돌은 터미널이다. 여기는 보편적 복지다. 이용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차별성이 있고요. 보시고 나는 이곳이 적합하겠다. 나는 이곳이 적합하겠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트라이 하시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이다 라고 한다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의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시, 단기, 긴급 돌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느슨하게 운영하는 반면에 자유로운 출입, 선택적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취업하겠는가 이걸 선택할 때 그냥 나 여기 자리 났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를 잘 알고 지원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뭐 준비할까요? 어떤 서류 준비할까요? 공통되게 우리가 이제 취직하겠다 하면 이력서 써야 되고 자기소개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변별력을 가지려면 이제 자기소개서인 것 같아요. 이제 큰 기관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시지만 저희는 사실 굉장히 오픈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자기소개서만큼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그럼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일단 지역아동센터니까 아동복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담겨 있어야겠죠. 사실 요즘에는 그 옛날 자기소개서 틀처럼 저는 이렇게 자랐고 사실 요런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건 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내용에 아동 복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담겨 있어야 되겠고, 요즘 뭐 행정 능력에 대한 적격성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동 복지 영역에 지원을 하는 자라면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아동 인권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마치 서비스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주체자로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고 옹호하는 자로서 그러한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서류상에 어필이 되면 채용할 때 매우 긍정적인 흡수를 받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속도를 조금 내고요. 일단은 이제 또 뭐 지역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이제 생활 시설과 이용 시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지역 아동센터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를 또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떤 서류를 잘 준비를 해야 될지 잘 안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공고를 낼 때 그 채용되는 그 양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입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러 군데 이제 취업을 노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장암에 이제 그 서류를 넣는데 의정부 노인복지관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귀여운 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뭐 다 똑같고요. 내용 다 같고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 그 운전면허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저희가 이제 채용 공고할 때 보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1종 소지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행정적 관점으로는 2종을 소지하면은 아예 이제 그 원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용 공고문을 잘 살펴보셔서 본인에게 맞는 자격 사항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 이게 이제 잘 모르는 또 친구들 같은 경우는 2종 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종보다는 1종 반드시 1종을 따야 된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서 심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차 서류 적격 심사에서는 채용 기준을 갖췄느냐, 그 다음에 기관의 양식을 준수했느냐, 이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2차 서류 심사에서는 각 복지관의 중간관리자들이 서류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이력서에 중요 사항으로는 관련 업무에 대한 유무, 또 사회복지 관련 활동 여부, 또 자기소개서의 충실성, 그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 이 정도로 서류 심사위원들이 감안해서 심사를 합니다. 3차 그 면접 심사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역시 블라인드 면접 심사고요. 아마도 가치관 및 자세, 그다음에 사회복지 가치의 실현, 직무 능력, 직무 태도, 발전 가능성 같은 질문들로 인해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좀 반드시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관이 속한 분야에 대한 기관의 미션이나 비전, 운영 방향 등을 또 최근 이슈 같은 것도 함께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포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그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러 왔는데 또 우리 그 아주 그 대학생 신입 같은 그런 그 또 자세는 저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기 주도성이나 자기 의지, 의도가 부족한 사람, 또 교수님이 시키는 과제만 했던 그런 티가 나는 사람, 이런 류의 면접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참작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기소개서를 좀 쓸 때 경험적인 근거를 좀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작더라도 자기만의 성공 스토리, 경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이어서 경험이 없다면은 그 유사한 경험, 봉사활동 같은 거 이런 거에 자기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입증하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 우리 채용시 준비 사항을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 면접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채용 서류를 이게 이제 채용 공고 날 때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라. 거기에 이제 기본은 이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가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이제 증빙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공고가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윤영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졸업생 중에서 이제 고독사 담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제 이렇게 채용을 할 때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좀 한번 점검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점검을 해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력서라든가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써보고 이게 뭐 선배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들한테 한번 점검을 받고 이 제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미 이력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 뭐 칸 띄우기라든가 뭐 이제 그 커서 크기라든가 또 글자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많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고 지금 이제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소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는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그런 준비를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상당한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면접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이제 면접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서류를 잘 꾸몄다고 하더라도 제출을 했다 그래도 이 면접에서 이 당락이 또 결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면접을 할 때 특별히 또 유의할 사안에 대해서 우리 뭐 세 분의 그 관장님하고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그 채용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면접 시 어떤 상황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면접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박세나 센터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면접까지 갔다는 건 서류 전형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접은 그 면접 당일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면만을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뭐 사회복지사의 기본 자세, 응시 동기나 의욕이나 사명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인성, 근데 인성이라고 하면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인터뷰 시에 자신이 아동복지 실천가로서 어떠한 강점이 있고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성 부분인데요. 사회성 하면 또 굉장히 넓어 보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그래요. 면접 당일날 본인의 자세와 외모 굉장히 좌우된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실은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타 기관들, 타 법인들의 면접관으로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일단 그 이제 제가 몇몇 사례를 들어보면 맨발로 오거나, 그리고 뭐 이제 복장이 크게 불량하다기보다 면접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너무나 캐주얼한 복장으로 오거나, 그리고 그 시선을 분산시키는 불필요한 것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제 과한 액세서리를 하고 오거나, 사실 이러면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90년대 후반생이고 2000년생도 이제 취업을 하죠. 근데 사실 면접관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지금 이 순간을 직면하고 있구나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면접 당일의 외모도 매우 중요하다. 전문 지식이나 업무 이해도는 당연히 갖춰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의사 발표에서 정확성을 표현하고 논리성, 표현성, 협조성을 표현할 수 있으면 면접 당일날 아주 좋은 면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현희 관장님, 네. 한번 면접 시 면접을 저희 기관의 면접을 만약에 뭐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면접하러 가시는 기관에 대한 이해를 미리 좀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사전에 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것이 면접 당일날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질문을 하였을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 혹은 준비가 조금 미흡하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태도나 복장 이런 건 앞서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해당 분야, 뭐 사례관리면 사례관리, 이렇게 해당하는 그 분야, 채용되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부분도 좀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너무 긴장은 되시지만 긴장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점만 부각시키다 보면은 좀 진실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도 정확하면서도 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최종록 과장님, 이제 면접 시 준비 사항이라든가 유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네, 앞에 두 분의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외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리나 자기소개서가 주어집니다. 자기소개를 시키는 이유는 그 소통 능력이나 그다음에 말하는 논리 구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좀 잘 어필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 주셨지만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욕심을 내자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보완책을 같이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참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열띤 그런 토론, 네, 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요것은 한번 꼭 학생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또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꼭 이 한마디는 좀 해주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하시는 걸로 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박세나 회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졸업생, 전문대 졸업생 여러분들하고 동년배의 딸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요즘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세대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궁리해서 고를 수 있는 세대였던 것 같고 여러분들의 세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체감하시겠지만 기성세대들이 참 미안해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그 여정을 많이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실수가 실패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경민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지지해 주시잖아요. 교수님들 많이 가서 괴롭히시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떤 일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고요. 무엇이 되었든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현희 관장님께서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비슷한 맥락인데 자원봉사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원봉사 많이 해보셔서 본인에게 맞는 영역 또 본인을 많이 이렇게 실험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취업이 늘 큰 화두이긴 한데 취업된 이후에 그 취업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취업한 이후에 우리 윤춘모 교수님 같이 훌륭하신 교수님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현장의 일들이 사실 쉽지 않고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생각보다 지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아마 윤춘모 교수님께서 큰 또 버팀목이 되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모쪼록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록 과장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블라인드 면접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첫 번째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성과를 좀 작성해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 나타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성과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나타내 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성과를 위한 내 능력, 내 역량은 어떻게 발휘가 되었는지가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좀 표현되면은 면접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10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시간 동안 우리 세 분, 우리 박세나 회장님, 또 윤현희 관장님, 또 최정록 관장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졸업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취업을 하고 또 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또 화이팅 하시고 우리 여기 참석한 우리 4분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 동영상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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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